안녕하세요, 교코맘입니다. 여러분,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상현들을 보면 정말 멋지고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많죠. 그런데 그중 상현의 오인 우리 교코는 다소 호불호 갈리는 외모 때문에 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축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외모 때문에 저평가당한 교코가 사실 에이스였던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코의 첫 번째 활약은 무잔이 상현들을 소집했을 때 두드러졌습니다. 상현의 이후 규타로와 다키가 죽은 후 분노한 무잔은 상현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무한성으로 상현들을 불러 모았죠. 모두가 숨을 죽이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오직 교코만이 주저없이 무회장님에게 보고를 올리는데요. 무잔様、私は違います。あなた様の望みに一歩近づくための情報を。 다른 상현들이 오목 두고 기타 치면서 띵가띵가 놀 때 교코는 혼자 발품 팔아가며 도곡마을의 위치를 알아냈죠. 여기서 도곡마을이 어떤 곳이냐? 도곡마을은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모여 사는 은신처인데 이곳은 보안을 위해 귀살대원들도 눈과 귀를 가린 채 안내자와 동행을 해야 겨우 도착할 정도로 철저하게 숨겨진 마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코는 자신의 혈기술을 활용해 이 마을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고 한탱구와 함께 마을 습격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친 활약인 게 무잔도 못 찾았던 도곡마을의 위치를 찾아낸 것도 모자라 일륜도를 만들어내는 도공들을 쓸어버렸다? 이건 전쟁으로 치면 적의 보급 창고와 무기고를 완전히 박살낸 것과 같은 성과를 낸 거죠. 이처럼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던 도곡마을을 파악하고 습격까지 성공시킨 것만 봐도 우리 교코의 정보력과 집요함 그리고 실행력만큼은 상현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교코의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교코는 전투 외적인 측면에서도 무잔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요. 교코는 예술가답게 항아리 공예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그의 항아리는 인간 사회에서 값비싼 예술품으로 통했습니다. 무잔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는데 교코의 항아리를 시장에 흘려보내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푸른 피아나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인간 사회 곳곳에 항아리를 배치해 자연스럽게 정보망을 구축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코의 항아리는 예술품이자 무잔의 눈과 귀 그리고 돈줄 역할까지 해준 셈이죠. 무잔은 이런 교코의 항아리를 꽤 마음에 들어했다는 설정까지 있을 정도로 교코의 항아리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평가했는데요. 즉 교코의 존재는 햇빛을 극복하려는 무잔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이런 교코는 단순히 전투 요원이 아니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준 육각형 에이스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코가 상현의 6인 규타로보다 약한 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코는 다른 상현들에 비해 저평가를 많이 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코는 사람들에게 저평가를 당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평가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코가 반점이라는 각성기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희생 역할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반점은 호흡과 신체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각성기인데 이 각성기의 위력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 처참하게 패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른 상현들에 비해 외적으로 호불호가 갈려서 희생양으로 쓰기 딱 좋은 교코가 맡게 된 거죠. 사실 교코의 혈기술과 전투 능력만 놓고 본다면 주 하나쯤은 가뿐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코는 반점이 없는 무이치로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교코가 약한 게 아니라 반점의 임팩트를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 교코가 희생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코가 시즌의 중간 보스 역할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소년 만화에서 중간 보스는 이야기 구조상 강함과 서사가 모두 최종 보스에 비해 희석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요. 무한열차편의 아카자나 환락의 거리편의 규타로처럼 상현들은 한 시즌의 최종 빌런으로 등장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하지만 교코는 상현의 사인 한탱구와 같이 등장해버렸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해상 장면조차 받지 못한 중간 보스로 등장해버렸죠. 해상이라는 건 캐릭터들에게 인상과 서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교코는 그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무이치로에게 모가지가 썰리며 끝나버렸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교코는 독자들에게 가진 능력에 비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교코가 왜 에이스였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잔조차 찾지
못한 정보를 알아내고 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해줬던 우리 교코. 여러분은 교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훨씬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